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23년 만에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울을 두고 펼쳐지는 선거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4월 5일 비 오는 식목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강동구 고덕 전통시장 지하에 대형 하수관로가 들어선다는 계획 때문에 시장이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암동 장례식장 논란과 롯데 복합 쇼핑몰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을 갖고 있는 마포구의 유권자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공제산업과 첨단산업단지 등 분야별 거점 개발을 토대로 한 중랑경제 삼각벨트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 전통시장 주변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아래로 하수관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의 조치를 보장하라! 시장 상인들이 목청이 터지도록 구호를 외칩니다. 올해 초 강동구청에서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있는 고덕 전통시장은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어 향후 수천 세대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늘어나는 인구만큼 인근 도로망과 상하수도를 넓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점포들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인근 아파트 재건축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시장 존폐가 달린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늦게 통보받은 것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청에서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전통 해양돼서 문제를 가지고 노래문 적었고 주변에 대단지 공사를 해내갖고 차선을 4차선을 막는다.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35년 된 시장을 다 없애겠다. 강동구의 계획에 따르면 시장 점포들 아래로 상하수관을 놓고 그 자리 위에 차선을 확장하는 것을 사업의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점포들을 완전히 옮겨야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인 겁니다. 한편 강동구청은 고덕 전통시장 노점들이 위치한 도로변이 구청이 소유한 땅인 만큼 해당 계획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상인 생존권이 충돌하면서 고덕 전통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어제 서울시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첨단 IT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적용하고 서울을 스마트, 교육, 창업, 공동체 도시로 만드는 5대 시정 목표를 내놨습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7년 전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던 것에 사과하고 야권의 대표 선수임을 자처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후보 선정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마포구로 가봅니다. 상암동 장례식장 문제부터 찬반 논란이 있는 롯데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까지 이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유권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상암동 인근에 계획된 장례식장 문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서기로 된 땅이 경기도 고양시지만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암동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연면적 9,500여 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주민들은 대형 장례식장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추진 과정에서 상암동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데 항의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인허가는 고양시의 소관으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딱히 제재할 수 없는 상황. 장례식장 문제 해결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상암동 주민들은 배제한 채 모든 거를 이제 착공 신고까지도 이렇게 맞춰버린 상황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고요. 5년째 표류하고 있는 롯데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은 후보들에겐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완공을 바라볼 시점이지만 찬반 논란에 휩싸이며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부지 슬럼화 우려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쇼핑몰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 이에 맞선 망원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쇼핑몰로 상권이 옮겨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아무런 그 뒤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허가 자체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롯데 쇼핑몰을 들어온다고 안 했으면은 다른 개발을 한다든가 했으면은 지역 경제가 이만큼 죽지는 않았겠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만 봐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구입해가 나오면서 지역의 이제 시장이나 상점들을 안 들리게 되는데 복합물은 이제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이 밖에 마포 유수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과 가시화되고 있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은 차기 구청장이 진행해야 할 사업. 다양한 지역 현안을 두고 유권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계속해서 현재까지 마포구청장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과 예상 후보군 살펴봅니다. 4월 5일 10시 기준으로 총 1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포는 박홍섭 구청장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등록한 예비 후보만 6명, 여기에 앞으로 한두 명이 더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정리 후보는 2차례에 걸쳐 망원시장 상인회장을 지냈고 현재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복 후보는 감정평가사로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지냈습니다. 김경한 후보는 마포구 부구청장 출신으로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3명의 서울시 의원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창수, 오경환, 유동균 후보인데요. 김창수 후보는 마포구청 건설교통국장 출신으로 8대와 9대 시의원이고 오경환 후보는 9대 시의원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유동균 후보 역시 9대 시의원으로 전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여기에 황세현 중원문화대표도 SNS를 통해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군만 7명이 되는 겁니다. 이 당내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2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NGO 단체인 중국 황사를 막는 사람들의 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강영원 예비 후보와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강수 예비 후보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자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마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문 예비 후보입니다. 정의당에서는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성일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역 불출마로 프리미엄이 사라진 마포구. 예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사라진 획정 결과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슈체크 613, 오늘은 시민단체들의 위헌 주장 근거는 뭔지, 또한 헌법 기준은 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기 전에 헌법에서 정한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의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이 의원 1명을 뽑는데 A지역은 인구가 10만 명, B지역은 5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A지역에서 한 표가 갖는 가치는 B지역에 비해 5배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맞춰야 하는데 하지만 행정구역상, 지리적인 여건상 모든 인구수를 갖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인구수 10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몇 개 동만 합쳐도 가능할 수 있지만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몇 개의 시를 합쳐야 하는 이 거대한 면적의 선거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총선 때 헌재가 제시한 안은 이른바 2대1의 원칙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도 가장 인구가 적은 곳보다 2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평균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선거구별 인구수는 133.3명과 66.6명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서울의 기초의회 선거구를 살펴보니 어떤 지역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고 어떤 곳은 반대로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재의 결정안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4인 선거구를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2인 선거구로 쪼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2대1 기준은 헌재가 지난 총선 기준으로 결정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선거에서는 헌재가 지난 2010년도에 제시한 이 4대1의 원칙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최대 인구가 최소 인구 대비 4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총선에 비하면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소송이 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프랑스와 독일, 뉴질랜드 등은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의회가 고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인구 편차 역시 우리보다 한참 더 깐깐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즉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는 이슈는 매 선거 때마다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체크 613이었습니다. 비 오는 식목일입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식목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지금 조금 특별한 식목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신계역사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비가 내리나 보네요. 지금 김 기자 나가 있는 용산에서 열리고 있는 식목 행사가 조금 특별하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박용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식목일을 맞아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식목 행사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 용산구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네인데요. 그만큼 오늘 열리는 식목 행사도 조금 특별합니다. 제 뒤로 한창 식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산 미 8군 기지 장병들도 오늘 식목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 미 8군 기지 이 장병 40명과 또 여기 당국의 순교성지 성당 관계자 그리고 구청 공무원까지 약 100여 명이 식목 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구가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매년 식목 행사를 미 8군 기지 장병들과 함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식목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고 하던데 어떤 곳입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신계 역사공원입니다. 당국의 순교 성지인데요. 1949년 기해박해 당시 10여 명의 남녀 교우들이 여기서 순직한 곳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졌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 역사공원으로 그 흔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곳 당국의 순교 성지는 올해 10월경 로마 교황청 세계 공식 순교길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 오늘 이곳에는 사과나무와 매화나무 등 약 5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예, 이 특별한 장소에서 미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식목 행사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이 용산구의 식목 행사가 용산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진행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4월 5일 식목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 용산구는 베트남 퀴논과 해외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오는 8일에는 베트남 퀴논에서 이러한 식목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곳 용산구 이태원동에는 이 퀴논 거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퀴논에는 용산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용산 거리에 약 무궁화 나무 약 20여 그루가 심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목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용산 신계역사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그런 행사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용산구 식목 행사 연결해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 폭력 정책과 현행법 사이에는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맹목적 처벌 우선주의 때문이라는 건데요.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국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박선화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연도별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18,000여 건에서 2016년 24,000여 건으로 6천 건이 늘었습니다.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되려 는 것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 현행 제도 사이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교사들은 너무나 좀 형평성이 떨어지고 일의 절차가 하자가 많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생활지도를 열심히 해보려는 교사로서는 자괴감에 빠지고.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04년. 하지만 법에서는 가해자 처벌이 우선입니다.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졌습니다. 자치위원회 전문가 비율 확대와 학교폭력 재심기관 일원화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에 달라진 갈등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재정식화를 해야 될 어느 지점에 왔다. 국회 교문위 측은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하며 20대 국회에 들어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24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균형점들을 찾아야 하는지.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지 향후 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랑구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중랑경제 삼각벨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봉제 산업과 첨단 산업단지 등 분야별 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생활권 계획이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이른바 중랑경제 삼각벨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상봉 망우역 일대를 문화와 유통, 엔터테인먼트 단지인 중랑 코엑스로, 면목동 일대는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 봉제 산업 중심지로, 신내 IC 주변은 첨단 산업개발 부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역 발전의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삼은 것입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생활권 계획에 삼각벨트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엔 발전 촉진 축과 상업 업무 축, 역사 문화 축으로 하는 분야별 중랑구 발전 방향이 담겼는데 패션 봉제 산업과 망우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비즈니스 거점 육성, 신내 IC 일대 개발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자체 도시 발전 방안을 구상해왔고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구의 중장기적 과제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개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되어서 주요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간 구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3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상업지역 확대와 활성화 계획도 포함돼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우동과 면목동, 묵동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역세권과 특화사업부지 등의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강동구에서 청년가족 창작마을 개소식이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청년가족 창작마을은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죽과 패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동구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 천호동 지역의 가죽 임가공 업체들과 청년들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가족 창작마을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급된 다세대 주택으로 도전숲과 드론마을에 이어 강동구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의 복합 개발과 관련해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의 열람 공고를 진행합니다. 개발계획안은 오는 20일까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와 삼성 1동, 삼성 2동과 대치 2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복합환승센터 사업 개요와 개발 방향, 교통체계 개선 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종로구가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종로구는 총 연장 39km의 사각형 하수관로 중 정비가 완료된 구간을 제외한 19km에 대해 지난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파손이 심한 하수관로 11km를 우선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각형 하수관로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 1m 이상인 하수관로로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어 도로 함몰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구는 창신 숭인동 재개발 해제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도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에서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양성 과정을 개설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합니다. 교육 대상은 치과 위생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치과 근무 경험이 없거나 현재 휴직 상태인 여성입니다. 신청은 오늘 13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 증명사진 등을 중구 여성플라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서울시내 치과병원 취업과 이어지도록 연계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을 이유로 더럽혀진 자연을 이제서야 살리려는 사람들. 이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지켜온 나무들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